2019년도 같은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월 3.5명씩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고 그 다음에 42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 개발 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맞춰서 여러 현장과 또 학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정인이 사건이죠.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인아 미안해 챌린저에 동참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역시도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제 정인 사건이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슬펐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떤 사회적 인식, 제고 그다음에 법제도의 어떤 개선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만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아동학대의 사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특히나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월 3.5명씩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고 42명이 사망을 했다.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들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월 3.5명이면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가요? 먼저 대표적으로 2016년 9월에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를 해서 아이를 숨지게 하고 또 2년 뒤에 얻은 셋째 아들 생후 10개월이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눌러서 숨지게 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신고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방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죠. 2020년 5월 29일에 창녕 아동학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이가 탈출을 감행했던 맨발로 탈출을 감행했던 사건이고 탈출하기 전에 테라스에 이틀간 쇠사슬로 목이 묶여 감금이 되어 있었다. 간단하게 이 학대 도구들만 얘기하자면 프라이팬, 또 쇠막대, 빨래 건조대, 글루건, 쇠젓가락, 그리고 물구문까지 있었다.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도망쳐오는 상황에서도 옆집에 가자마자 라면을 먹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식사만 제공을 했다. 최근에 이제 정인이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정인이가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가서 좀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강정모 박사님께서는 아동학대 4가지 유형 혹시 4가지 유형. 신체적. 그쵸,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정서적.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적. 성적. 이렇게 4가지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을 보면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성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그냥 방임한다는 그런 행위들 외에도 아동이 안전하고 또는 자라나는데 발달하는 거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을 준다든지 또는 권리에 침해를 주는 것까지를 다 아동학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학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신체학대는 정말 그냥 물리적인 힘을 행사를 이제 하는 거죠.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저해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 문구는요. 신체든 정서든 성이든 방이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학대를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증상들이 뭐 꼬지 핀 자국이라든지 멍이라든지 사실 이번에 정의도 그런 신체적인 징후들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 명이 보고도 그럼요. 짚어내지 네.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아프고요. 네. 결국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적인 징후들도 있죠. 뭐 어른들을 무서워한다라든지 또는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신체 학대를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서적인 학대도 있죠.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건데요. 뭐, 사실은 부모님들 잘하면서 이제 혼날 때 많이 언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모욕한다든지 또는 뭐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릴 때 왜 발개 벗겨서 밖에 내보내는 거 그게 네. 그냥은 동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 굉장한 학대고 네. 잘 몰라서 그랬던 지금 건데 같아서는. 예, 그런 부분 결국에 이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면 아이가 뭐 신체적이라든지 발달이 저해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성학대가 있었는데 성학대가 사실 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윤혜미 씨가 2017년도에 쓴 논문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4편의 논문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신체나 정서나 방임에 대한 그 논문들은 많았는데 성적인 학대에 대한 논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자료가 없어서 이 논문을 정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학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아동에게 성인이나 부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건데요. 결국엔 그것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죠. 뭐 성기가 상처를 입는다든지 또는 대변에서 혈액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입천장 같은 유사성행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성교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교를 유사하게 비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방임인데요. 버리거나 버려두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런 방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방임, 또 교육적인 방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초등 6년과 중등 3년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이 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지지체계와 보호체계도 중요한데 많은 부분이 이런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초기에 그 학대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혹시 그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좀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